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8월 5일 밤 9시가 가까워지는데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의 권경의 변호사가 대폭로를 페이스북에 했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글은 곧 지울 테니 알아서들 판단하시라 하고 지웠는데요. 그리고 절대 언론에선 보도를 하지 말라 했는데 조선일보가 특종을 터뜨립니다. 조선일보나 다른 신문이 몰랐을 리 없지만 조선일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문재인 정권을 치기 위해서 이 글을 폭로를 해버립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페이스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고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다.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 말이다. 그리고 권 변호사는 말하기를 몇 시간 후 한동훈의 보도가 떴고 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말미에 곧 삭제할 거다. 누구도 어디도 퍼가지 마십시오. 소송합니다. 소송 겁니다. 하고 썼다. 그런데 권 변호사가 조선일보의 통화에서는 기사화하지 말라 했지만은 조선일보는 지금 정부나 추미애나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검언 유착의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 정언이라고 판단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경애 변호사와 가까운 한 관계자도 MBC 보도 초기 권 변호사에게 이 글과 관련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 글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하고 말을 했다. 지금 이게 검언유착이라 하는 것은 가짜고 권언유착이 맞다 하고 지속적으로 양식 있는 언론과 고고TV에는 이거는 권언유착이다. 권이라는 것은 권부를 말하고 권부의 정점은 청와대고 청와대의 정점은 문재인이다. 즉 한동훈을 엮어서 골로 보내고 또한 윤석열을 갖다가 찍어내기의 완료는 한동훈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한동훈과 이동재가 모의해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정권을 해하려고 한다는 날조 조작 청부 방송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한동훈이는 지금 KBS 기자들 8명을 고소했고 또한 한동훈이는 이성윤과 정진웅을 내놔라 하고 전선을 확대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동훈이 측에서는 자기 개인의 방어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송전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정권과 과연 이 한동훈을 갖다가 올가매려하는 것이 누구였던가 하는 것이죠. KBS나 MBC가 일개 사기꾼 지모씨와 최강욱이 황희석이의 페이스북 노름으로 보도할 리는 없다. 누군가 뒤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강력하게 날조 방송을 하도록 압박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때까지 언론의 지적이고 고고TV도 그렇게 방송을 했죠. 주목할 것은 여기서 과연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죠. 딱 떠오르는 게 누구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죠.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가 뒤가 구린 것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언론에 종사하시는 기자들이나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충 한동훈이가 언론을 탄압하고 조작한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대통령 주재에 참석한다. 그러면 뭐죠? 수석 보좌관 회의나 장관급 회의, 강요 회의에 참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에. 그럼 한동혁이죠. 근데 수보회의에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또 하나 있죠. 윤도한 소통수석이다. 윤도한 소통수석이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한상혁이한테 물어봤대요. 한상혁이한테는. 그랬더니 한상혁이는 나와는 무관하다. 권경애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한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MBC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그 통화도 MBC의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한동희가 말한 걸 봐도 페이스북, 권경의 페이스북이 틀린 내용이 있어서 자기가 전화해서 알아봤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한상혁의 말로는 페이스북에, 권경의 페이스북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한 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 그럼 지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페이스북을 보고. 그죠? 근데 그 통화한 내용은 MBC 보도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근데 왜 통화를 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통화도 MBC의 해당 보도가 나간 후에 한 것이었다. 나간 후에 뭐하러 해? MBC 보도가 나간 후에 찔리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정권의 사람들은, 이 정권의 인간들은 절대 사실을 말하지 않죠. 거짓과 조작의 정권이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냐? 윤도한 국민수석이다. 국민소통수석이다. 근데 윤도한이는 쩝쩝대고 있겠죠. 청와대의 특징이니까. 청와대 근무하는 자들의 특징은 지들이 불리하면 말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지들 유리한 조작과 날조와 사기와 거짓말 하는 정권이니까. 그럼 윤도한에도 그 말이 나오겠죠. 그럼 누구야? 그럼 권경애가 없는 말을 갖다가 통화를 했다.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조작을 하겠어요? 권경애가 이 정권이 자기들한테 얼마나 압박을 가하고 자기 신상에 위해를 끼칠 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고 방송을 관장하는 업무의 정부 고위직이다. 한상혁하고 윤도한이 딱 떠오르는데 다른 사람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만 있나? 방송을 관장하는 게 한상혁이만 있나? 비서실도 있을 거고, 비서실장도 있을 거고, 그죠? 정책실장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 자체는 말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모란에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얘가 같이 노는 게 누구예요? 지금 최강욱이하고 황희석이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네. 그리고 유시민이하고 이런 애들은 모의를 한 거죠. 모의를 해가지고 두드려대고 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과연 이 애들이 뒷배가 없어가지고 MBC의 조작 날조 방송을 주도했던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지원한 애는 지금 한동훈을 갖다 그렇게 잡고 이동재는 드디어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한 애는 조사도 안 하고 도망다녔는데 잡지도 않아. 그리고 최강욱이하고 황희석도 조사를 안 해. 그럼 뒷배는 최소한 국회의원급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최강욱 이상이다. 그 다음에 유시민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 곳을 지목을 하면 저는 추미애가 유시민보다 많은 힘을 갖고 있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한 곳뿐이 없잖아요. 청와대에. 이거는 심각한 언론 조작 사건이므로 이거는 탄핵감이에요. 청와대에서 만약에 관계됐다 그러면은, 그러나 한동훈이가 저렇게 버티고 살아남았지만은 한동훈을 계속 공격을 하죠. 대반격을 하고 있지만은 얘네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쉽게 지들의 치부를 갖다가 인정 안 하겠죠. 반드시 이건 나중에 물어야 되고, 그전이라도 20개월 전에 정권이 쓰러지면은 반드시 이거는 재단을 하고 단죄를 할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한동훈을 욕하고 이동재를 욕하고 또는 반문재인 진영을 갖다가 욕을 하고 강탈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는 정권이 87 체제 이후에 정권이 처음으로 조작 방송을 주관했다는 거죠. 주도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누구나 예상을 했던 거고, KBS가, MBC가 거짓 방송을 했다는 것은 이건 오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